안녕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저는 하락장이 올 때마다 돈의 심리학을 다시 꺼내봅니다. 주가가 빠지고 뉴스가 요란해질수록 숫자보다 문장이 더 마음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땐 단순한 교훈처럼 느껴졌지만 해마다 하락장을 겪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문장들을 실제 투자 루틴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책이 장기 투자의 가장 현실적인 교과서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살아남으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장을 이기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하락장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하락장은 늘 예고 없이 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결국 비슷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공포와 불안, 후회, 그리고 이번엔 복리도 소용없다는 생각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락장은 시장의 패턴이 아니라 마음의 패턴이라는 걸요. 제가 돈의 심리학을 다시 읽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책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보다 얼마나 오래 흔들리지 않고 버티느냐가 부를 결정한다고 말하죠. 이 말은 처음엔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매년 시장의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가격이 빠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건 내 마음입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냉정함은 줄고 이성 대신 감정이 결정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이 시작되면 계좌를 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서 매도하려는 건지 아니면 전략에 따른 리밸런싱인지. 이 구분이 되는 순간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의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리는 놀랍게도 지능이 아니라 인내를 보상한다. 처음에는 이 말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하락장에서 그 뜻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계속 버티면 복리가 작동하고 중간에 흔들리면 모든 게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리를 계좌의 기술이 아니라 심리의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하락장일수록 저는 행동을 줄입니다. 복잡한 전략을 찾기보다 이미 정해둔 루틴을 더 단단히 지킵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세 가지가 시장보다 강합니다. 정해진 날에 자동이체가 실행되고 정해진 금액이 ETF로 납입됩니다. 정해진 행동은 지켜보기입니다. 이 단순한 세 문장이 하락장에서 제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저는 이걸 평정 납입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엔 뉴스도 끄고 주가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계획대로 돈이 들어갔는지만 봅니다. 시장 상황은 내 통제 밖에 있지만 이 루틴만큼은 언제나 내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일수록 자동이체의 존재를 고맙게 느낍니다. 투자는 결국 심리의 싸움입니다. 돈의 심리학은 말하죠. 합리적인 투자자는 드물지만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많다. 합리적이 되려 애쓰는 대신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 지수 ETF를 중심으로 코어를 잡고 배당 커버드 콜 ETF로 보조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초단기채 ETF로 6개월치 생활비를 분리해 둡니다. 이 여유자금이 마음의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락장의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손실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이 구분 하나로 불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투자는 장기전이지만 생활은 매일 이어지니까요. 투자금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생활비의 구조가 먼저 안정돼야 합니다. 복리의 힘은 생각보다 늦게 나타납니다. 처음 몇 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7년, 10년이 지나면 곡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복리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납입 내역, 환율, 감정, 리밸런싱 일자. 이런 기록은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라 흔들림의 방파제입니다. 하락장에서는 특히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때 느낀 공포, 했던 실수, 그때의 생각을 적어두면 다음 위기 때 훨씬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반복되지만 경험은 쌓입니다. 그 차이가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락장마다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가치주로 가야지. 이번엔 현금이 답이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전략보다 습관이 더 강합니다. 새로운 전략을 찾을 때가 아니라 이미 세운 계획을 재확인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락장일수록 단순함을 지킵니다. 지수 ETF 중심 자동이체 반기 리밸런싱.
이 세 가지가 저를 대신해서 냉정함을 유지해 줍니다. 지수를 믿는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을 자동으로 교체합니다. 새로운 강자는 편입되고 낡은 기업은 빠집니다. 그 구조 덕분에 지수는 장기적으로 스스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일수록 저는 개별 종목을 줄이고 지수 ETF의 비중을 늘립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하락장에선 세금도 마음의 변수입니다. 이익을 실현하면 세금이 발생하고 손실을 내면 현금이 묶입니다. 그래서 절세계좌의 역할이 커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금을 이연시켜 복리의 속도를 끊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계좌에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성장형 지수 ETF를 두고 일반 계좌에는 SCHD나 커버드콜 ETF를 둡니다. 성장은 절세계좌, 현금 흐름은 과세계좌. 이 분리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유입니다. 돈의 심리학에서는 당신이 진짜 부자인 이유는 다음 월급이 없어도 괜찮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참 현실적입니다. 현금 쿠션이 없으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심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초단기채 ETF를 일정 비율 유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마음의 보험입니다. 하락장일수록 더 많은 뉴스가 쏟아집니다. 경제지마다 전망을 내놓고 유튜브에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뒤섞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소비를 의식적으로 줄입니다. 시장은 내 통제 밖에 있지만 정보의 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줄이는 게 곧 멘탈 관리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복잡함이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새로운 ETF, 새로운 테마, 새로운 전략. 하지만 대부분은 하락장을 이겨내기보다 더 흔들리게 만듭니다. 돈의 심리학은 말합니다. 단순한 전략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복잡한 전략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래서 지루한 단순함을 선택합니다. 지루함이야말로 복리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 계획의 일부인가 아니면 감정의 반응인가? 만약 감정이라면 멈춥니다. 만약 계획이라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실수를 줄여줍니다. 하락장은 두려움의 시기이자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가격이 낮을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지분을 사게 됩니다. 이건 복리의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현금이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정 비율의 여유 자금을 남겨둡니다. 이 여유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결국 부는 버텨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부를 지킵니다. 하락장은 그걸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복리는 조금 더 가파르게 작동합니다. 저는 하락장일수록 더 느긋하게 행동합니다. 시장보다 나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계좌별 역할을 점검하고 자동이체 시스템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단순한 점검이 멘탈의 회복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책을 다시 펼칩니다. 돈의 심리학을 읽으면 잊고 있던 기본이 다시 떠오릅니다. 복리는 시간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부는 운과 리스크를 동시에 인정할 때 완성된다. 진짜 부는 자유시간과 선택권이다. 이 문장들이 저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락장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시기입니다. 계좌의 손실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회복력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을 심리의 체력 훈련장이라 부릅니다. 이 시기를 버텨낸 사람만이 진짜 복리의 곡선을 만납니다. 투자는 결국 지식의 게임이 아니라 심리의 게임입니다. 하락장을 맞을 때마다 그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계좌의 숫자보다 마음의 안정이 먼저입니다. 지수보다 꾸준함이 강하고 전략보다 습관이 오래갑니다. 이제 저는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루틴을 확인하고 책 한 장을 넘기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내역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복리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걸 아니까. 오늘의 한 줄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락장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시험한다. 그리고 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조용히 쌓는 부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